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김민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계 경제를 이끌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의 오늘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보시죠. 네, 중장년층의 경제가 튼튼해야 우리 경제 전반이 튼튼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장년층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0세에서 64세인 중장년층의 개인 평균 소득이 3,55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3,441만 원이었던 2018년보다 3.3%가 증가한 건데요. 또 소득이 있는 중장년층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소득 중앙값은 2,288만 원으로 2,141만 원이었던 전년도보다 6.9%가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소득 중앙값도 늘었고 개인당 평균 소득도 증가를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중장년층이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이 된 걸까요? 네, 물론 중장년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3명 중 2명은 여전히 소득 수준이 낮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중장년의 60.4%는 평균 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걸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중장년층도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27.4%에 달했습니다. 네, 3천만 원 미만이면 한 달 소득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도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소득이 낮다면 충분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령별로 보면 40대 후반의 소득이 3,938만 원으로 소득이 가장 높긴 했습니다. 40대 초반도 3,703만 원을 버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50대 초반도 3,862만 원을 벌었다가 50대 후반에 3,475만 원을 벌고 그러다 60대 초반에 소득이 2,408만 원인 걸로 나타나서 60대부터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봐도 전반적으로 소득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취업자의 수도 그만큼 높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장년 취업자 수는 1,276만 명으로 전체 중장년의 63.9%에 불과했는데요. 중장년 취업자는 40대 초반이 69.9%로 가장 많았지만 60대 초반의 경우 49.7%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은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네, 아무리 60대여도 지금의 생애 주기를 감안한다면 소비 활동이 큰 연령대인데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또 집을 가진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집을 소유한 중장년 인구는 851만 명으로 전체 중장년 중 42.6%뿐이었습니다. 반면 집이 없는 무주택 중장년 인구는 1,146만 9천 명으로 전체의 57.4%였죠. 그러니까 중장년 10명 중 6명은 집이 없다는 겁니다. 네, 사실 노후 대비에 들어가는 목돈에서 가장 큰 비중이 집일 텐데 무주택자 비율도 절반에 가깝다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이게 모든 연령대에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의 비중은 40대 초반의 경우 61%로 가장 높았는데요. 40대 후반도 58.2%가 집이 없었고 50대 초반은 57.1%가 무주택자였습니다. 50대 후반은 55.9%가, 60대 초반은 54.8%가 무주택자로 모든 연령대에서 무주택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또 1주택자는 34.9%로 696만 8천 명이었는데요. 2주택자는 6%로 120만 7천 명을 기록했고 또 세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1.7%로 3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무주택의 비중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연령대로 나누더라도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라는 건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어서 중장년층의 시름도 참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무주택자 비중은 0.6%포인트가 줄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중장년층의 경우 주택 가격이 폭등할 걸 대비해서 이른바 영끌 구입을 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 빚은 더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중장년 인구 중 56.3%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대출 중앙값도 4,856만 원으로 4,459만 원이었던 전년도보다 8.9%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입을 하면서 대출 비중도 높았던 거네요. 자, 그렇다면 대출은 얼마나 받고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주택 소유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9,260만 원으로 무주택자의 대출액 2,400만 원보다 3.9배가 많았는데요. 또 소득이 1원 미만인 중장년층의 경우 대출 잔액이 없는 경우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대출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가 23%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임금 근로자의 대출 잔액 중앙값은 8,314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1.7배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걸 감안하면 무주택자는 물론 대출 상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걸로 보입니다. 네, 흔히들 중장년층을 우리 경제 허리라고 얘기하는 건 부양 가족이 가장 많고 또 소득도 소비도 많은 연령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현재 중장년층의 오늘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듯한데요. 무주택자, 저소득계층의 비중이 큰 중장년층의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김민지 캐스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